등록금이 오른 만큼 뭔가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되게 컨택을 시도해 봤는데 이게 맞나 태도가 맞는 건가 싶긴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20대만 시선으로 이대도입니다. 네, 팟캐스트 금요 런치 클럽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도 찾아뵙게 되었고요. 이번 에피소드 저희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디터 파란입니다. 네, 에디터였던 페어입니다. 네, 저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에디터 베네비입니다. 사실 이번 촬영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에서 재미가 없으면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폐지인가요? 네, 그죠. 사실 그래서 저희 둘은 저번 주에도 나왔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시게 되셨는데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신 그런 각오? 가고?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소감은 상당히 떨리고요. 가고, 이 두 분에 맞춰서 재밌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노력한다면서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톤이 다운이었나요? 회원님은 좀 거물이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이대도에서. 또 그러시지 않나요? 제가요? 제가 건물인가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재명이 싫어하겠지 그러면.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네. 이대도에서 거물이다. 아, 건물. 네. 그쵸. 정신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아니 아니, 제 직함을 말해도 되는 거예요? 직함을 말하셔야죠. 네, 저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말하면 안 된다. 뭘 대표하시죠? 이대로요. 아무래도 오늘 좀 험난할 것 같죠, 촬영이. 안 맞아. 네, 우리 회원님께서 그냥 이런 소리 하는 거 싫고 그냥 빨리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슈 넘어가 보자면 이번에는 저희 또 등록금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또 저 이번 레터에서 다루기도 했고 지금 저희 학교 안에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죠? 막 그 총학생회에서도 성명문 올리고 사실 저희 지금 촬영한 스튜디오 밖에도 막 그런 포스터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4년제 학교 190개 정도 되나요? 그 중에 65%가 등록금이 지금 인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면 간단한 질문으로 각자 등록금 오르신 게 체감이 되시나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뭔가 그렇게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단과대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액수로 따지자면 막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어느 정도 선인지 말씀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 액수요?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말씀 안 얼마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올랐는지? 게?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체감할 수 있는 게 본인밖에 없어요 여기서. 왜냐면 나머지 둘은 등록금을 안 냈거든 학교에. 그렇구나. 근데 사실 올해 오른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오른 거는 저도 딱 이 오른 이슈가 시작되고 나서 휴학 타이밍이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저희 학교에서는 못 봤는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등록금이 인상되고 나서 근데 우리 건물은 진짜 되게 좋아졌다. 막 무슨 도서관이 생기고 무슨 어떤 라운지가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휴학이어도 학교는 오시잖아요. 뭔가 그런 거는 좀 느끼신 바가 없나요? 저희는 등록금이 오른 만큼 뭔가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 과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뭐랄까요? 좋은 말로 따지자면 고풍적이고 나쁜 말로 하자면 좀 낡았는데요. 네. 네. 변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로만 따지자면. 사실 등록금을 변했으면 좀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건물이. 그런 식이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슈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등록금이 도대체 사실 어디에 쓰이는 건지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맨날 등록금을 내지만 이게 실제 우리가 쓰는 공간에 들어가는 건지. 왜냐면 사실
우리 도서관 가보면 알겠지만 도서관 막 돈 없다고 막 지금 기부금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건지 혹시 뭐 우리 학교도 맨날 뭐 결산안 같은 거 공개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거 혹시 정보 많이 보시는 우리 파라님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게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한 내역을 이제 저희가 완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공개된 자료로 봤을 때는 일단 대부분 교직원 임금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뭐 시설비? 근데 사실 우리 학교 시설도 되게 크고 유지해야 될 것도 많아서 사실 뭔가 추가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직원이면 약간 그 교수님들 월급 드리고 뭐 그런 건가? 근데 뭐 그런 거라면 저는 좀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실 뭐 제가 무슨 과인지를 막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밝혔던 것도 같지만 저는 저희 교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좀 옛날에 어떤 그런 쪽 인사도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교수님들도 계속해서 막 해외라든지 그런 데서 다 데려오고 계셔서 사실 그런 데 쓰이는 거라면은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등록금을 많이 내게 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네요. 이게 인건비도 쓰이고 그건 시설 유지비도 쓰이는 거면 사실 지금 등록금 올린 한 1년 동안 바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되게 가시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연세대에서 얘기한 게 관리 운영비가 줄어들고 전임 교원이랑 직원 인건비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왜냐면 운영비가 늘었으면 사실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느껴질 텐데 인건비가 느는 건 저희는 모르죠. 그리고 아직 좀 체감하기에는 사실 작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걸릴 것 같고 계속 이 상태로 꾸준히 오르다 보면 한 3, 4년 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학교가 올린 것도 몇 년 만이라고 했었죠? 막 10년? 15년? 15년만. 15년만. 그래서 사실 그동안 물가는 그쵸. 완전 폭등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그게 동결돼 있었다는 것도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이슈를 봤을 때는 그냥 오를 게 오른 것 같은데 왜 다들 그렇게 열을 내지 했는데 또 학생들이 내는 그런 문건들을 보면 사실 올랐다는 결과 자체가 엄청 문제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낸다는 거에 사람들이 화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가 잘못 잡힌 게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들 보면 사실 등록금이 오른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학교가 그 받은 만큼의 돈값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각 등록금이 인상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괜찮은 건데 예를 들면 짜장면으로 치면 짜장면이 원래도 맛이 없었는데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우리가 체감하는 그거를 이전에 원래도 별로였는데 거기에 돈까지 더 받는다. 원래 되게 불만족스러웠나요, 다들? 학교 다니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뭐 해외 대학이랑 비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국내 대학 중에서는 저희 학교가 등록금이 꽤 비싼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액수를 보고 뭔가 약간 이 정도면 뭔가 상대적으로 뭐 나은 게 있을까 했는데 정작 그렇게 느끼는 바는 많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번 그 레터에서 그 등록금 부분에서 기사를 작성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인터뷰 중심이었거든요. 인터뷰를 하신 다른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공대 분이신데 사실 어떤 로드나 실험이나 이런 측면도 10년 전이랑 그대로고 변화가 없고 특히 공대는 그런 게 좀 변화가 빠른 곳이기도 하고 체감되는 곳이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오르곤 있는데 변화는 없고 이런 게 좀 불만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 단과대도 그렇죠. 항상 이 건물이라든지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불만도 항상 학생들한테 있어서 맨날 뭐 건물 하나 더 짓는다 이런 공약 얘기했던 학생회가 막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불만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뭐 그런 일반 학생들의 불만은 그런 쪽에서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 얘기하셔서 궁금해진 건데 거기서 좀 재밌는 얘기는 또 없었나요? 그 인터뷰 중에? 인터뷰 중에 재밌는 얘기는 그래도 약간 과거의 어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랑 살짝 다른 게 꽤 그 등록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한다는 의견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나 어떤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반발도 적고 지금 뭐 학생회나 이런 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하면은 일반 학생들의 반응은 그렇게 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약간 납득할 수 있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게 좀 차이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인터뷰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인상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등록금이 원래 비싼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그게 좀 트리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좀 그래도 뭐 인상 폭이 크진 않아서 납득은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랑 우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학생회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학생회가 사실 지금 항상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총학생회 성명만 봐도 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결정을 해야 돼서 지금 회의의 결정을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그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거 1번. 그리고 학생위원들은 다 반대했는데 나머지 그런 찬성만은 통과시켰다. 뭐 그리고 단과대별로 다르게 막 이런 걸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뭐 2.6%였나 하고 그 외국인 대상으로는 아예 7%로 딱 올리려다가 또 반발하니까 어느 단과대는 또 얼마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되게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사실 학생회를 했던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때문이었구나를 생각하지만 정작 다니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 사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서로한테 좀 공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뭐 외국인 학생분들한테 다르게 이제 인상을 하고 이러는 건 어쨌든 법적인 어떤 규제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내국인 학생으로서는 외국인들의 등록금을 올려서 저희 등록금 어떤 압력이, 인상 압력이 좀 낮아지고 이런 거 저희 입장에서 이득이기도 하고 원래 해외 대학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하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학생분들도 일정 부분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란 어떤 그 폐쇄된 어떤 그 회의실 안에서만, 밀실 안에서만 자세히 설명해주고 정작 일반 학생들은 소통이 안 되고 그건 뭐 총학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일반 학생들에게도 인상의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네, 어쨌든 돈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납부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학생들은 등심이의 구조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뭐 서치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직원 의원이나 전문가 의원이 다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상됐을 때는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5명, 5명, 2명인가? 뭐 이런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학교가 나머지 그 인원을 학교의 사람들로 채운다면 딱 그렇게 과반이 되는 구조인 거죠. 뭐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학교 입장에서도 아마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게 뻔하니까 뭐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딜레마라면 딜레마인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뭐 이걸 좀 더 이제 좀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어떤 여론전 일부 들어가 있는 건데 차라리 좀 합리적인 이유? 어쨌든 10년간 인상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충분히 설명하면 납득 가능했을 법한데 이번에도 늘 그렇듯이 말 안 해주고 그냥 올린다고 통보식으로 하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여론을 반영해라, 우리 목소리 더 들어라는 거는 구조상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 그 설명은 해줄 수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돈을 더 받는 만큼 어떻게 쓸 거고 하면 사실 이 10년 동안 동계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좀 더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아쉬운 것 같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학생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경로로 컨택을 시도해 봤는데 뭐 이사하느라 바쁘다. 그다음에 뭐 별도 입장을 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 되게 단순한 질문도 다 피하려고 하셔서 이게 맞나 태도가 맞는 건가 싶긴 했어요. 모르긴 모르다. 학생들이 취재한다고 하면 좀 두렵겠죠. 아마 공격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그래서 오히려 사실 뭐 우리 학교 내 언론이라든가 뭐 다른 언론, 학생 언론들은 보통 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학교 입장도 그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학교를 취재를 갔는데 불발됐던 거죠.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일부러 학교 측 인터뷰를 따고 싶어서 개강 이후로 좀 인터뷰를 미뤘는데도 안 돼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뭐 학교에 뿌락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궁금하니까 우리도. 그죠. 맨날 이제 학생들 얘기는 어디서든 많이 하니까. 뭐 어디서든 통용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좀 납득이 되는 구석이 있잖아요. 물론 20대만의 시선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학교 얘기를 왜 듣냐 뭐 이러시는 독자분도 있겠지만, 뭐 교직원 중에서는 뭐 20대 끝자락에 뭐 걸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학교 측의 네. 입장 이해하는 20대도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저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는 그래 오를 때 됐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부르주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강남 사시는 이제 분들이라든지. 학생회나 이렇게 반발하는 활동들이 잘못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민심은 어떤 납득 가능한 수준이더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학생들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존재해야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협상력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학교 그쵸. 측도 조심하게 되고 음. 그래서 그 존재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 근데 그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 뭐 학생회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지만 뭐 그것도 학내 정치니까. 근데 과연 아니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반발이 적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대변한다는 학생회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일인가? 하는 뭐 약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얘기할 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협상할 때 보면은 뭐 주로 야당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서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여당이나 정부가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봐봐 이렇게 반대하니까 우리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협상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툴로서는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되고 유익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해보셨나요? 저요? 아니요. 학생회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근데 학생회를 안 해봤어도 뭐 학생회가 어떤 역할인지는 다들 아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뭘 대변하냐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완전 학생들 목소리 대변하겠어 그러면 이걸 다 받아가지고, 물론 그런 성명을 내서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총학생회에서도 한번 설문조사해서 학생들 반대가 95%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인용해서 하는데, 물론 그거는 반대하는 학생들이 그 참여를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학생들의 이익을 책임져야 되고 그거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한다면, 왜냐면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등록금심의위원회 우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게 타당하다, 정당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사실 이렇게 자꾸 등록금이 오르게 되는 게 저희 원래는 이제
국가장학금 2가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 장학금 예산이 깎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어서 대학들 등록금 인상을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왔었는데 국장 2가 27년부터 없어지면서 하여튼 대학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등록금 인상의 길은 열어줬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방어용 무기로서 학생들 입장에서 뭘 주어줄 건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올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이 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랑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되는 근데 건가요? 원래 교육부에서 나눠주는 예산인데 그걸 이제 너희 등록금 올리면 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막아놨던 장치거든요. 확실히 살기 힘듭니다. 분들이 점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도 힘들겠죠 뭐. 힘들겠지만 사정이 있을 힘드니까 올린 거라고 봐요. 거겠죠. 하지만 살아가겠죠. 송도에 세브란스도 지어야 되는데 슬슬 사실 등록금이 우리와 관련된 얘기여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확실히 재미없긴 하네요. 재미없었나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난 꽤 괜찮다고 봤는데. 근데 회원님이 워낙 재미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원님이 재밌었다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표정은 안 나와 있지만 표정을 보면서 막 나 좀 괜찮게 얘기한 것 같다 하는 게 보여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뭐 타고난 게 노잼이라. 본인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론 이대로 든든한 대표님이지만 그러면 다음으로는